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아, 이 선생님은 정말 다르다 하고 느꼈던 분, 한 명쯤은 다들 있으시죠? 대체 뭐가 그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켄 베인의 연구를 가지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흔히 훌륭한 교사하면 막 화려한 강의 스킬이나 카리스마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최고의 교수님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슨 강의 스타일이나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 학생들에게 얼마나 깊고 또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거였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최고의 교수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은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핵심에는 학습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범한 선생님과 위대한 스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뭐죠?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학생들 머릿속에 이렇게 콸콸 쏟아붓는 거잖아요. 빈 그릇 채우듯이요. 근데 최고의 교수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학습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기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구축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빈 그릇이 아니라 저마다의 설계도를 가진 건축가인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지식을 붓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짓는 거라면 대체 그 건축가, 즉 우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건 뭘까요?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소마 퍼즐 실험인데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블록 퍼즐을 풀게 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재미로, 다른 그룹은 돈을 주면서 시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이래도 돈이라는 보상이 오히려 그 순수한 재미와 호기심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돈을 안 받은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계속 퍼즐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적이나 돈 같은 외적인 보상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할 배움이 그냥 일이 돼버리는 거죠. 진정한 동기부여는 결국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하는 칭찬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사람 자체를 칭찬하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돼요. 똑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요. 이걸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반면에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렇게 과정을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도전을 즐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더 어려운 과제에 기꺼이 도전하는 그런 학습자. 이걸 숙달지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의 이런 내적 동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최고의 교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걸까요? 이분들의 계획 방식은 우리랑 정반대예요. 대부분 오늘 뭘 가르치지? 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게 될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표에서부터 거꾸로 이걸 어떻게 증명할지 또 어떤 활동이 필요할지를 하나씩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발상의 전환지죠? 이렇게 잘 설계된 경험이 펼쳐지는 무대. 그게 바로 비판적 학습 환경입니다. 교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들이 만드는 교실은요, 지식을 막 주입하는 공장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연구소에 가깝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어떤 탐구 과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환경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인 5단계의 여정으로 구성돼요. 첫째,
학생들의 호기심을 확 당기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둘째, 그 질문이 왜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이끌어주고, 셋째, 본격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에 참여시키죠. 넷째, 남의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내린 결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변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움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자, 물론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얘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최고의 교수들은 이 평가와 성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받는 성적, 그 점수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성적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학생들을 분류하고 줄 세우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보는 거죠. 넌 A, 넌 B, 이렇게요. 다른 하나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소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최고의 교수들은 당연히 후자를 택합니다. 평가는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성적은 최종 판결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생각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피드백이자 학습 여정에 대한 소통의 신호인 셈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르치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위대한 가르침의 본질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식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이 저절로 일어나게 만드는 환경을 살게 하는 예술이라는 것. 최고의 교수들은 단순히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인간의 성장을 돕는 위대한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교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셨나요?